여러분들 데이터 분석 입문 2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좀 바뀌었는데요. 1학년 때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은 접해본 용어고요. 또 너무 이제 오래된 군대 갔다 복학한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새롭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 이 둘이 유사한 것 같기도 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광고비와 매출액이 있다고 해보세요. 광고비와 매출액을 화살 표시가 양쪽 방향일 경우, 양쪽 방향에 화살 표시가 있을 경우 광고비와 매출액을 1대1 대등한 관계로 보고 광고비와 매출액을 서로 간에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연관성 분석, 바로 앞서 했던 상관 분석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그런 연관성을 분석하는 그런 기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경우에 광고비와 매출액에 있어서 광고비에서 화살을 쏘고 매출액이 화살을 맞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한쪽 방향에 화살 표시만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광고비를 투자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매출액이 증가됐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살을 쏜 쪽을 X라고 하고 화살을 맞은 쪽을 Y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함수 관계에서 그럴 경우 Y=, fx 뭐 이런 식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화살을 쏜 X가 원인이 되는 변수고 화살을 맞은 Y가 결과, 반응 변수가 되는 거는 나타난 반응이거든요. 그럴 때 원인이 되는 인자, 결과가 되는 변수 과자를 떼어보면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귀 분석은 바로 원인과 결과의 변수, 화살 표시가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인 그러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그런 기법이다. 그래서 화살을 맞은 걸 우리가 반응 변수라고 하고요. 화살을 쏜 걸 그 원인이 되는 설명 변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반응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는 인과관계를 분석을 한다. 반응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연관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앞서 상관 분석은 연관성을 분석하는 거고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분석 기법을 여러분들 이해를 시작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할게요. 먼저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 보면 회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슬라이드 메뉴에. 회귀 분석에서 회귀라고 하는 용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위에 보면요. 영어로 된 슬라이드 화면이에요. 테이블 8.1. 갈턴 또는 골턴이라고 하죠. 골턴 1885 크로스 태뷸레이션, 교차표라고 하는 거고요. 928 어덜트 children born of 205 mid-parents by their height and their mid-parents height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아버지의 키이고요. 하나는 아들의 키와 관련되는 부분이 가로와 세로의 이제 교차에서 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소스는 갈턴 1886년에 있는 출처가 있고요. 그래서 위의 데이터는 어, 골터는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만들 때 여러분들 지문 찍었죠. 지문. 이 지문을 발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국의 유전학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갈턴 또는 골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여러분들 그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우생학의 이제 시초를 한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골턴은 IQ에 관심이 있었어요. IQ가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학자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발론티어들에 의해서 키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관심을 키에 대한 유전 연구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기라고 하는 용어까지 발전시키는 건데요. 바로 그런 회기란 용어를 탄생시킨 자료가 바로 여러분들 슬라이드 두 번째 쪽에 있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의 자료가 바로 그런 회기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생각하게 된 원래 자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에 해당되는 원인이 되는 변수는 아버지의 키고요. 화살 표시를 써서 화살을 맞은 거는 Y에 해당되는 건 아들의 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키가 크면 아들 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아버지 키가 크면 그 나타나는 반응도 아들 키도 클 거야. 또는 아버지 키가 작으면 그 나타난 반응 결과로서 그 아들의 키도 아마도 작지 않을까. 그런 뭐 유전적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실제적으로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가로에 해당되는 게 아버지의 키, 이게 X입니다. X. 세로에 해당되는 게 아들의 키, 이게 Y입니다. Y. 그래서 그런 자료점들을 이렇게 표시해서 그 점들을 잘 대변할 것 같은 직선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밑에 부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위 그룹은 아버지의 키 그룹별로 대응되는 아들 그룹의 평균 키를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직선을 대략적으로 그려 놓은 것이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아버지의 키가 작은 그룹, 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왼쪽 아래쪽에 해당이 되죠. 그런 것들의 아들들의 평균 키를 보면요. 그러니까 62인치 아래쪽을 한번 이래 보세요. 그런 쪽에 아들들의 이제 평균 키를 보면은 한 65인치 정도로서 아버지 키가 작으면 아들 키도 작긴 작지만 아버지들의 평균 키보다는 다소 커졌다. 그래서 62인치 아래 보면은 그 점들이 아들 키는 그 직선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아버지 키가 큰 그룹 74인치 오른쪽을 보세요. 그러면 74인치보다 큰 그런 동그라미 그룹은 대응되는 아들 키의 그룹을 보면 72인치보다 좀 작은 약 한 71인치로서 아버지들의 평균 키보다 약간 작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들들의 키는 작은 키는 다소 커지고 큰 키는 다소 작아져서 본래 본연의 평균적인 키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토는 이와 같은 관계를 컴백, 되돌아간다라는 용어로 회기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해서 회기라는 용어가 탄생이 된 겁니다. 한편 이후에 피어스는 이런 아버지의 키 X와 아들의 키 Y에 관한 기록을 이런 수집해서 Y는 33.73 플러스 0.516X와 같은 1차함수 관계식을 직접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하면 X의 아들 키를 집어넣으면 X의 아버지 키를 집어넣으면 그에 해당되는 아들 키 Y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식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기라고 하는 것의 용어의 탄생을 여러분들 좀 의미 있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그 회기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표현된 것 중에 보면은 가로가 아버지의 키고요. 세로가 아들의 키입니다. 아들의 키예요. 아버지 키가 X, 원인이 되는 변수, 나타난 결과가 Y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세로의 중간에 있는 빨간 직선이 아버지 키의 평균, 가로로 있는 빨간 직선이 그 자식들의 이제 평균 키가 되는 거죠. 아들의 평균 키가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보면은 평균보다 작은 아버지 키는 아들은 그보다 다소 커지는 경향이 있고 평균보다 큰 아버지 키는 자식들의 평균은 그거보다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측은 화살 표시로 내려와지고 좌측은 올라가져서 아들의
아들의 키는 평균적인 키로 유전적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평균적인 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 바로 그것이 본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귀라고 하는 용어로서 표현이 된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원인이 되는 변수를 뭐라고요? X. 그러니까 아버지의 키가 X입니다. 아버지가 엄마랑 결혼해서 나타난 반응, 아들이 Y입니다. Y. 화살을 맞은 거예요. 화살을 쏜 게 X입니다. 그래서 X가 Y로 화살을 쐈을 때 그 관계식을 Y는 FX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X가 아버지 키고 Y가 아들 키라 그랬어요. 하나 더 예를 든다면 X가 광고비고요. 광고비를 투자했더니 나타난 반응 변수, 나타난 결과가 매출액이 늘어났다. 이런 게 이제 Y가 되는 변수예요. 결과 변수, 반응 변수.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 Y에 해당되는 변수를 우리는 바로 반응 변수, 결과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X에서 결정되는 종속 변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반응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가 X입니다. X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설명 변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다른 표현으로 이제 독립 변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변수 X, 즉 이 아들 키는 왜 이렇게 키가 크대?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는 그 아버지가 커서 아들이 큰 것 같아 하고 그 원인이 되는 변수가 설명 변수고요. 이번 달 매출액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 하고 물어본 그 원인이 되는 변수가 뭐예요? X. 광고비를 투자했더니 그렇게 됐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변수가 설명 변수 X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 변수, 매출액, 결과 변수, 아들의 키 이런 것들이 뭐다? 반응 변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정리를 해서 표현하면요. 회귀 분석은 자, 아들 키가 아버지 키에 의해 어떻게 설명 예측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적절한 관계식 또는 함수식, 즉 y꼴로 fx로 표현하여 분석하는 그런 통계적인 자료 분석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예로 다시 설명을 해본다면 회귀 분석이란 매출액이 광고비에 의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알아보기에 적절한 관계식 y=fx로 표현하여 분석하는 통계적 자료 분석 방법이다. 또는 회귀 분석이란 종속 변수 y가 독립 변수 x들에 의해 어떻게 설명 예측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적절한 관계식 또는 함수식으로 표현하여 분석하는 통계적인 자료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관심이 반응 변수 Y의 예측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반응 변수 Y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볼게요. 그래서 회귀 분석은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형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먼저 회귀 분석은 선형 회귀 분석인가 아니면 비선형 회귀 분석인가를 구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할 때도 뭐 SPSS에서도 그거를 따르게 모형화되어 있고요. 또 SES에서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그것이 선형인가 비선형인가에 따라서 분석이 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형이라고 하는 건 종속 변수 y와 설명 변수 x 간의 관계가 직선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y는 a 플러스 bx 뭐 이런 형태인 거죠. 이런 것들이 선형 회귀 분석을 말한다. 근데 비선형 회귀 분석은 y와 xy 관계가 직선이 아닌 거예요. 곡선이나 비선형적 구중구죠. y는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 a 플러스 bx다. 그러면 이거는 지수함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비선형 회귀 분석이다. 이런 거죠. 또 하나 회귀 분석을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 회귀 분석이냐 다중 회귀 분석이냐, 즉 심플 리그레션이냐 멀티플 리그레션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y라고 하는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설명 변수 혹은 독립 변수 x가 딱 한 개인 경우, 즉
아들 키를 예측하는데 아버지 키 하나만 가지고 예측하는 경우에요. 매출액을 예측하는데 독립변수, 설명변수가 광고비 하나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중 회귀 분석은 바로 X,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Y라고 하는 매출액을 Y라고 해보세요. 그거의 설명변수, 원인이 되는 변수 X와는 광고비, X2는 그 제품의 가격, X3는 그 제품의 인지도, X4는 그 제품의 선호도 점수. 뭐 이러면 지금 X 변수가 4개나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다중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반응 변수 Y가 한 개인 경우, 그런 경우를 일별량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반응 변수 Y가 2개 이상인 경우를 뭐다? 다별량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런 그 언어에 대해서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를 여러분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죠. 직선이죠. 직선. 1차 함수잖아요. 직선. 그러니까 선형 회귀 분석이다. 이런 거고요. 설명 변수 x가 몇 개요? 베타 x라고 하는데 x가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단순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베타 p xp잖아요. 이럴 경우는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1차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선형 회귀 분석이에요. 설명 변수 x가 x1, x2에서 xp까지 몇 개가 있어요? p개가 있죠. 그렇죠? 설명 변수가 p개가 있으니까 2개 이상이니까 다중 선형 회귀 분석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고요. 세 번째 y는 분자를 보면 m 곱하기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죠. 알파 플러스 베타 x 가로 닫고 나누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알파 플러스 베타 x는 직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비선형이다. 그래서 비선형 회귀 분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럴 때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나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나 비선형 회귀 분석은 전부 y가 몇 개요? 한 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셋 다 다른 표현으로는 일별량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맨 아래쪽에 보면은 y1은 하고 이제 회귀식이 적혀 있고요. y2하고 회귀식이 적혀 있고요. y3하고 회귀식이 적혀 있잖아요. 즉 반응 변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3개가 있잖아요. y가. 그렇죠? 반응 변수가 3개 있으니까 이럴 경우는 뭐다? 다별량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출발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x라고 하는 변수, y라고 하는 변수의 화살 표시가 양방향인 경우는 연관성 분석, 즉 상관 분석에서 다른 거고, x에서 화살을 쏴서 y가 화살을 맞은 것, 그럼 하나가 원인, 하나가 결과가 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그래서 화살을 쏜 쪽을 설명 변수, 화살을 맞은 쪽을 반응 변수, 원인이 되는 변수와 결과가 되는 변수, 그래서 인과, 원인의 인자, 결과의 과자를 보면 인과관계 모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게 회귀 분석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과관계를 보는 게 이제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고요. 그래서 회귀라고 하는 용어는 바로 갈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와 관련되는 유전 연구에서 이제 보통의 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고 이제 회귀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요. 그런 것들이 유전학에서 출발했지만 광고비나 매출액 등과 같이 이렇게 마케팅 분야까지 확대돼서 굉장히 널리 이용되는 통계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반응 변수 y가 설명 변수 x에 의해서 어떻게 예측 설명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적절한 관계식 또는 함수식으로 표현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는 걸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럴 때 y를 뭐라고요? 반응 변수 또는 종속 변수라고 하고, x를 뭐라고 했죠? 설명 변수 또는 독립 변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식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선형 관계냐 비선형 관계냐, 또는 설명 변수가 하나가 있으면 단순, 설명 변수가 2개 이상이면 다중, y가 하나 있으면 반응 변수 y가 하나 있으면 일별량, y가 여러 개 있으면 다별량.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식을 보면 이것이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인지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인지 비선형 회귀 분석인지 다별량 회귀 분석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회귀 분석의 개요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이후에는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